보도블럭 보면 예전에는 육각형, 그 다음에 뭐 사각형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사각형인데 조금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생긴 요걸로 다 통일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이나 뭐 삼각형처럼 아주 쉽게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도형들을 저희가 스페이스 필링, 뭐 공간 체험 도형이라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다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간에 다 맞물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면을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면만 덮는 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근데 곡면이 있다든지 구멍을 이렇게 메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정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될 텐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수명이 짧아서. 왜? 왜냐면 사람들이 보도블럭을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꽤 기계적인 하중을 많이 줍니다. 하중을 주다 보면은 이 도형하고 도형 사이에 계면 있잖아요. 이 계면이 계속 마찰이 생겨요. 그리고 얘네들이 강철로 만든 게 아닌 이상 부서집니다. 부서지면은 얘네들 교체해야 되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을까? 그렇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맞물리는 지점이 많아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하중을 줄 때 최대한 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찍어낼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찍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각형들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맞물리는 방향에서 쓸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사각형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삼각형 하나씩 달아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게 해갖고 정사각형으로 할 때보다 약간 직사각형을 모티프로 해서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도시에서 흔히 보는 그런 인도 모양만 있는 건 아니고요. 더 재밌는 것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준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결정? 커자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결정상처럼 보이지만 절대 반복되지 않는. 이게 예전에는 실험적으로 관찰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었는데 이게 2000년대 후반인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뭔가 계속 반복은 되는데 절대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준결정 형태로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이것을 채우면 아마 수명은 제일 오래될 겁니다. 문제는 이걸 반복하는 유닛이 없다 보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맞물릴 수 있어야 되지만 단순해서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적화된 모양이 이런 거고 제가 이제 동남아 각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꽤 비슷한 모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라들마다 요 보도블럭 사이에다가 뭔가를 채워넣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여기다 모래를 채워넣어요. 어떤 나라는 그냥 시멘트를 발라버려요. 어떤 나라는 그냥 이끼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놔둡니다. 이게 그 나라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좀 적게 오는 나라는 사실 모래로 쳐도 충분한데 비가 많이 오는 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게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배수가 안 되면 이게 모여 있다가 거기서 뭐 풀이라도 자라기 시작하면 다시 이게 벌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모양도 중요한데 그 사이에다가 뭔가를 채울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맨날 밟고 있는 그 보도블럭의 모양은 잘 서로 막 움직이지 않고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이 보도블럭을 하도 교체를 자주 하니까 야 우리 예산도 저렇게 할까 그냥 다 통째로 아스팔트 깔아버려. 모터로 이거 보도블럭 깔아.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일교차, 연교차를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아스팔트를 깔면 여름에는 팽창을 합니다. 겨울에는 다시 줄어들어요. 눈이라도 오면 거기다 영악가시 뿌려버리죠. 그럼 도로 상태가 조금씩 마모되고 화학적으로 또 깨지기 시작해요. 그 금을 메꾸잖아요. 금을 메꾼 데는 또 팽창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를 바꾸는 거는 초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결국 수명은 또 짧아지는. 그래서 하다 다시 돌아오게 된 게 이런 형태의 보도블럭들. 물론 차도에다가는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의 하중은 사람보다 훨씬 크니까. 네. 그리고 거기는 중장비도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아스팔트 깔고 차라리 이걸 주기적으로 포장하는 게 낫다. 그렇지만 인도는 그렇게까지 큰 하중은 아니고 사람들의 걷는 방향은 보통 약간 이제 세로 방향으로 좌우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정사각형보다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모티프로 하는 게 낫다. 예전 2000년 전 로마에 이렇게 깔아놓은 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보존이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뭐 여러 중요한 가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피아 가도 같은 것들을 예로 드는데 거기도 이제 마차를 다닐 수 있는 길 그리고 군단이 사열 종대로 횡단을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치수를 정해놓고 약간의 중간에 이렇게 배형 구조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도록 하고 양쪽 끝에는 이 빗물 우수관이 또 있고요. 딱 단면을 볼 것 같으면은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런 거 같은 느낌으로 비정형적이지만 딱딱딱 이가 맞물리게끔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다 자연석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 가공한 흔적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게 꽤 정교하게 맞물리게 설계했던 게 지금까지 꽤 잘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또 워낙에 토목 덕후들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또 걔네들이 자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수비오산에서 나오는 그런 재 같은 걸 되게 잘 썼거든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강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로마 시대의 뭐 수도관이나 도로나 콜로세움이나 이런 건축물도 보면은 꽤 오래 잘 버티고 튼튼하더라.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비정형이지만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조각들을 테셀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애셔라는 화가가 있어요. 네. 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
있는데 검은색 악마랑 하얀색 천사랑 막 이렇게 맞춰져 있다거나 물고기랑 새랑 이렇게 껴맞춰 있다거나 그런 비정형의 모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테셀레이션 기법이 보드블럭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유체역학 같은 거 계산할 때에도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유체역학은 물, 공기가 있다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눈에 안 보이는 입자들이 끼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체역학들이 워낙에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구슬처럼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대신 계속 서로의 표면이 맞물려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무언가를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체를 아주 잘게 쪼갠 테셀레이션으로 재현해서 보드블럭처럼 맞춰놓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유체역학 시뮬레이션도 연구를 하는데요. 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세요? 우리? 좀 뭐 이상한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점을 흐트러 놓은 다음에 이 점하고 점 사이에 선을 잇고요. 딱 중간점을 잘라요. 면들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면들로 둘러싸인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보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수학적인 정확한 쌍둥이가 저희가 들론의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볼로네 테셀레이션은 일종의 축구공 같은 느낌이라면 들론의 테셀레이션은 이제 삼각뿔, 정사면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주먼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전 공간에 대해서 다 하면 좋지만 어떤 것들은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이 있고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이 있으면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에는 최대한 많은 점을 배치해요.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가 있는 공간에는 점을 듬성듬성해요. 근데 그 점에서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점이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공간은 이 점에서 일어나는 일로 다 평균을 내버리자 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 방식들을 저희가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메소드 줄여서 FEMA라고 하고 유체역학뿐만 아니라 천문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천문학이 쓸모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학에서는 천문학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진짜 많아요. 대표적인 게 몰레큘러 시뮬레이션, MD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MD 시뮬레이션 쓰는 요 인터랙션 포텐셜들이 천체물리학에서 쓰는 중력 포텐셜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별이 엄청 많잖아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요. 이론은 좋죠. 근데 컴퓨테이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좀 멀리 떨어진 애들은 대충 평균이라고 보자. 근데 그 아이디어로 그대로 저희가 MD 시뮬레이션을 놓고 단백질 설계에도 쓰고 촉매 설계에도 쓰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고 그래요. 사실 천체 물리학에서 유체역학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유체역학의 끝판왕은 저는 네비어스-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그네토 하이드로다이나믹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양의 코로나가 왜 그 모양일까? 왜 코로나 온도가 더 높을까? 광고 온도보다. 사실 그게 마그네토 트위스트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태양 스케일에서 이거 어떻게 모델링을 하냔 말이에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천체 물리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 쓰이는지 아세요? 핵융합에 쓰여요. 핵융합 시뮬레이션에. 플라즈마. 전혀 여기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쓸모 있음이 많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보도블럭 모양도 아까 MC 에스허러 얘기했잖아요. MC 에스허러가 수학적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통했던 게 뭔지 아세요? 푸엔카리 디스크. 투상공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멀리 갈수록 무한히 되는 것을 2차원에다가 그냥 다 박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우주의 3차원 구조를 2차원에다 매핑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주 인사이트풀하다. MC 에스허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을까? 심지어 이 사람은 이걸 판화로 만들었어요. 그린 것도 아니에요. 일일이 이걸 다 심지어는 목판화도 아니고 석판화로 해요. 그걸. 어떻게 이걸 했는지. 일단 저희가 그 보도블록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보도블록 얘기 끝나기 전에 저도 잠깐 추가 설명을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수원에서 살잖아요. 자전거 길 위에 보도블록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을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전거가 가면서 여기를 누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이렇게 기울이죠. 얘는 가만히 있고요. 그런데 얘가 이 모양처럼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눌러도 인터락킹이 돼서 얘가 걸리지. 인터락킹이 돼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그 위를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파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맞물려서 그 안정성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거를 콘크리트로 다 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똑같은 압력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움직여요. 하지만 부서지진 않습니다. 자, 하여튼 보도블록 얘기 하나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과학 이야기를 좀 했고요.